자, 이제 일주일 동안 정부 부처 업무를 보고받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실망스러웠다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새 정부 의지에 맞추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공직사회는 세상이 바뀌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앞서서 국정기획위가 검찰 업무 보고를 이제 30분 만에 중단시키는 일이 있었고요. 방송통신위원회 해수부도 줄줄이 중단시키고 재보고를 요구하면서 또 일각에서는 이게 군기잡기 아니냐 그런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자신도 이제 인수위원장을 했지만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 이제 점령군 행태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박홍근 기획분과장이죠. 민주당 의원입니다.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국정기획이 노력을 정치적으로 매도하면 되겠냐. 부실한 보고가 많았다. 그러면서 사례를 조목조목 짚기도 했습니다.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 수사 기소 분리 방안이 통째로 누락됐고 검사 진급법에 대한 개선 방안도 없었고 방통위는 공약 이행 계획이 부족했고 해수부는 부산 이전 공약이 아니라고 부실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논란은? 이게 이제 인수위가 없는 그 문제점이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보통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인수위가 구성되고 또 인수위가 정부 업무 보고를 시작하면 그 정부의 공약 또 그 정부의 기조 이런 거를 충분히 감안해서 정부 부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정부는 이미 출범해 버렸고 인수위 없는 상태에서 국정기획이 보고 물론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 마찰이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이제 검찰, 방통위는 지난 정부 시절에 굉장히 좀 어쨌든 시끄러웠던 곳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야당이었던 당시 민주당과 많이 부딪혔던 곳이고 그렇다 보니까는 더더욱 좀 예민하게 검찰과 국정의 업무 보고를 방통위 업무 보고를 대했을 텐데 마땅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중단시키고 다시 해와라. 말하자면 이런 거고요. 물론 갑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뭐 새 정부 들어서면 이런 일은 비일비재해요. 이걸 가지고 갑질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과거 자기들 시절에 생각 못하는 거고요. 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세상 바뀐 걸 모르고 아직도 이제 이분들이 관성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상 바뀌었나요? 제가 보기에 정권 바뀐 겁니다. 민주당으로 정권 바뀌어서 세상 안 바뀐 적 많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죠. 탄핵 직후에 들어선 정권이었지만 세상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냥 정권 바뀐 거니까 또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그런 식의 뭐 밖에서 보기에 점령군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행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지양하는 게 필요하다. 업무 보고일 뿐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수립하기 위한. 그리고 그 상당수는 사실은 그 직업 공무원들이에요, 부처에. 물론 그 부처가 갖는 관성이라는 게 있고 이른바 뭐 관피아 이제 이런 어떤 카르텔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현 정부가 갖고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한다는 건 충분히 저는 존중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뭐 정권이 바뀐 걸 가지고서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그분들조차도 과언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일단 국정기획위가 굉장히 신중한 것 같습니다. 이제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수도권 주변 신도시 만드는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인다는 그런 그 걱정들이 많은데 신중한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또 뭐 이 그런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코스피가 3천을 돌파한 것은 상당히 참 축하할 일이고 뭐 응원하는 일이지만 더불어서 지금 부동산도 지금 같이 뛰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문재인 정부 때 거의 고점을 넘어섰다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의 근접했다는 얘기도 있어서 참 서울에서 집 사기는 더더욱 어려워지는구나. 그리고 이게 똘똘한 한 채? 그 정책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지금 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금 대출을 조이고는 있어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금융권에 있는 기관장들 다 불러서 대출을 더 조이라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시장에서의 상황은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부동산 가격 절대 못 잡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제가 알기로는 2025년도에 올해 서울시에 공급되는 아파트가 한 채도 없어요. 그냥 공사를 하고 있고 2, 3년 전에 계획을 해서 앞으로 한 2026년도나 7년도에는 공급되는 가구 수가 있습니다만 올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상승될 수밖에 없는데 또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다 보니까 특히나 그 문재인 정부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이게 좀 시장에 잘못된 신호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더라. 약간 이런 잘못된 신호가 있는데 저는 이러한 기대 심리도 정부 차원에서 이걸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분명하게. 왜냐하면 이게 약간 투기 심리가 지금 발동이 된 거거든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 당국에서 해야 되는데 뭐 아직은 뭐 출범한 지 이제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걸 뭐 구체적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는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지금 국정위에서도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국정위에서 지금 이 정부의 5년간의 로드맵을 지금 만드는 거니까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브리핑을 받고 뭐 갑질 논란이나 이런 부분은 뭐 매년 뭐 해왔던 것이니까 네네. 일단 좀 구체적인 게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홀석 대변인은 네. 국정이 일주일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오늘 그 기사들 보니까 그 젊은 세대들이 지금 4명에서 6명씩 조짜 가지고 임장 다니는데 부동산 지금 안 사면 안 된다. 젊은 사람들이요? 예, 젊은 20대 30대들이 집사의 마지막 기회다. 지금 더 오른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잠재우려면은 결국 이제 심리이기 때문에 집이 충분히 공급될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그 정책, 시급한 정책이 이 부동산 정책이다라는 지적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뭔가 나오지 않고 있고 신도시 만드는 대책은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좀 현실 인식이 아니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도요. 민주당 그 국회의원 구청장 있는 동안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거의 멈춰 있어요. 안 해줍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장 바뀌고 하면서부터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또 이게 멈출 것이다 시장에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안 해줍니다. 재개발 재건축하면은 표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 재개발 전문가지 않습니까? 이분이 투자 굉장히 많이 했고 어린이날 선물로 재개발 상가 사주고 그랬다니까 이런 거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장현주 변호사. 글쎄요, 저는 뭐 지금 국정위가 뭐 기강을 잡는다, 뭐 갑질한다, 여긴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국정기획위원회는 결국 하는 게 대통령과 국민 대신해서 현안 보고 받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국정 청사진 그리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거기서 당연히 부실하게 보고하는 기관에 대해서 되돌려 보내고 다시 보고하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뭐 갑질 논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생산성 있게 네. 기관들도 제대로 보고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네. 공무원들은 좀 닥달해야 일이 돌아간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